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요즘 코인 쪽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재밌어요. 24시간 돌아가고 365일 내내 돌아간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간 봉이거든요. 보시면 물론 이게 다 사후적인 의미예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이동평균선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으로 내리 꽂으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더라, 또 맞고 비비고만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당연히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서 뚫고 내려가면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로 제대로 꽂겠죠. 그리고 하나 더, 또 우리가 휩소라는 거 배웠었어요. 휩소. 자, 근데 휩소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꼬리 윗꼬리 긴 양봉, 그러니까 어쨌든 도지 캔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게 나오고 나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터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는 이 코인 시장을 대체 투자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봐놓으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 겸사겸사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물론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단 연습을 한다면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365일 24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 연습량이라는 건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일주일만 있으면 168시간이죠. 그럼 168시간을 주식시장에서 하려면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죠. 6.5시간. 그러면 일주일이면 32.5시간이고 이 168시간을 채우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한 달치 경험치를 일주일에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 시장 괜찮겠는데, 연습 도구로서는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좀 한계점은 있어요. 왜? 일단 재료, 우리가 소위 이제 재료 매매, 그리고 뭐 수급 매매, 요런 거는 잘 안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제외하면 연습 도구로서는 괜찮다, 그런 의미로 좀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와 더불어서 추가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그 휩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거를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근거가 뭐냐면 조회수죠. 결국 저는 특정 조회수를 넘는 영상을 계속 아류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 메인 컨텐츠는 이거니까. 그럼 나는 계속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떤 거에 만족할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뽑을 때까지 뽑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휩소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금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원유라고 한다면 원유 재고량, 외환은 외환 잔고량, 뭐 이런 식으로 뭐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2022년 1월 10일 날 한 가지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뭐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여기 위에 꼬리 맞으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휩소, 가짜 움직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뉴스가 수정이 됩니다. 뭐라고? 합의에서 종료로, 그러니까 회견을 합의했다 해서 회견이 종료되었다로 변경이 돼요. 자, 근데 결국 사실 의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 합의가 됐으니까 회견이 종료가 됐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종료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가가 하면서 꼬꾸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자회견을 예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로? 3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슈를 올렸고, 제가 그거를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래량이 이미 터졌고, 자, 쭉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3시 반 인터뷰 내용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3시 반 인터뷰 내용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졌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급락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 말고 선물 옵션 시장이라던가 코인 시장에 약간 격언이 있거든요. 뭐냐면 뉴스 직전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원유가 이번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유를 감산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당장 원유 재고가 많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왜? 포유량이 많으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하방 베팅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발표 시점이 딱 요 시점이야. 요 시점을 기준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원유 재고가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발표할 때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발표와 함께 갑자기 빵 하고 수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어떻게 보면 휩소일 수도 있고 이게 웩더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요 두 가지를 제가 다 영상에서 다뤘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진짜 오르고 진짜 내리고 요거를 예측할 수 있느냐, 뉴스를 예상할 수 있느냐, 요게 진짜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오늘 이 앞에 긴 인트로를 한 건데, 사실 요거는 체감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재밌게도. 자, 그럼 뭐냐? 자, 그럼 이거의 진실은 뭐냐? 우리가 휩소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발표 직전에 이게 올라가고 있었으면 그 휩소라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량이 쏟아지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쏟아질 때 더 크게 쏟아진다라는 거였는데, 거꾸로 물론 내려가고 있었다가 이만큼 다 비워져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해도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올라간다, 이런 게 휩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 더 남아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걸로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런 방법은 있겠죠. 그 흐름대로 갈 확률이 50%고 그 흐름과 반대로 갈 확률이 50%라고 치면 이 변동폭보다 이 변동폭이 훨씬 클 테니까 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한 다음에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장기 수익률은 우상향을 할 거예요. 왜?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고 요걸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평생 풀베팅 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물론 그리고 이 바닥은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거, 이런 쓸데없는 이런 잘못된 격언에 속아서 잘못된 액션을 취하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큰 변동성 앞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해서 오히려 매매를 안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켜가는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요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들 모르시고, 그리고 마침 이것도 조회수가 잘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매매는 아마 좀 적용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선물 옵션이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현물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왜? 자, 선물 시장은 강제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 자체가 강한 레버리지성 상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뭐 5배에서 10배 정도 껴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10%에서 20% 움직임만으로도 0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제 청산이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면요, 그런 강제 청산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 정도는 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되는 거니까 좀 그냥 하지 말고요. 제발 하지 말고요. 제발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계좌 쪽박 찰 테니까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하고 주식을 하는 거랑 모르고 주식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알고 선물시장에 뛰어들면 이건 최악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